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신금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 이 강의는요, 그냥 뭐 23년도 내 운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사주 공부 제대로 좀 해서 진짜 사주 한번 잘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주의 어떤 목표와 사주풀이의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 올해 어떻지?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세를 본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간, 그쵸? 일간의 어떤 심리와 본질을 알고 운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금일간이 어떤 스타일의 어떤 심정이나 어떤 심리,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느냐를 좀 보고 나서 신묘일주를 봐야 이 체와 용을 놓치지 않겠다 해서 신금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금일간은 예민하다, 보석 같은 어떤 그런 좀 까칠하다, 이런 사람한테 개묘년이 어떤 운일까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기본은 이 신금일간이 일지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그 신금일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이 개묘년, 그러니까 이제 뭐 십성으로 따지면 천간으로는 식신이고 지지로는 이제 편재의 운이 12운성의 절지의 기운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운세를 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일단 물상적인, 우리가 자연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주풀이의 어떤 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십성, 그렇죠? 신금일간한테는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편재운이 들어왔구나. 이게 천간과 지지의 각각의 의미하고, 식신생재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와서 편재까지 수생목하는 어떤 그런 기운까지 읽어내는 걸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천간의 이 생극제와 도 보고요. 천간 지지의 운동성도 같이 봅니다. 지금은 이제 개묘년 같은 경우는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어떤 그런 이 운이기 때문에, 해기 때문에 이 집중이 수생목 때는 이 묘목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천간과 지지의 간지의 어떤 운동성, 그쵸? 간지의 운동성을, 이것은 이제 십성적인 측면을 보는 거고요. 간지 운동성은 이게 12운성이거든요. 그리고 12운성은 왕세나 어떤 그 간제의 형세나 상태나 심리 이런 것들을 모두 나타나니까 12운성을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12운성 플러스 12신살까지 일제 기준이냐 연지 기준이냐, 일간 기준의 12신살 기운도 좀 읽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지의 합형충파해, 합충 형파해,
이제 봐주는데 이게 그 해의 어떤 사건 사고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이다. 그럼 깎고 맞춰야 되겠구나. 충이다. 이별 변동 사고 어떤 그런 운이 있겠구나. 그쵸? 합이다. 그럼 뭔가 묶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파다. 그러면 뭐 내부적인 분열이나 겉으로는 괜찮지만 좀 속병이 들겠구나. 해는 뭔가 자꾸 안 되고 방해되는 세력이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지금은 일간 플러스 일지, 그걸 일주라고 하는데, 일주 위주의 운세를 이제 일주만 가지고 운세를 본다는 거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것은 연월일시에 있는 사주 원국 8글자 하고요. 플러스 대운도 중요합니다. 대운은 10년간의 분위기, 환경, 그 다음에 대세를 보는 거를 대운이고, 그 다음에 세운 1년간을 보는데, 지금은 요 일주하고 대운도 생략됐고 세운만 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일주라는 것은 나를 뜻하잖아요. 나,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뜻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 위주로 이 운세를 대입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댓글로 뭐 난 운세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뭐 사족이 너무 길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긴 해요.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경자일주다, 난 경자일주가 이민년, 개묘년 뭐 운세가 어떤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경금일간의 특징이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하니까 좀 짜증 나겠죠.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무속인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핵심적인 그 다음에 그런 강의를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그냥 드리는 거죠.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뭐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보셔야 하는 마음으로 제 공부 정리도 되고, 또 제 유튜브 강의가 도움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반복. 아까 얘기했던 이 체 영역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딱 짚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건 한번 코멘트를 그 강의 이 설명하는 데다가 몇 분부터는 신금일간의 특징, 그 다음에 뭐 몇 분부터는 강의 뭐 이제 식신생제 계면은 운세, 그 다음에 일주론으로 일주에 따른 뭐 신의 일주, 뭐 신묘일주 그렇게 할 때는 일주별로 몇 시 몇 분부터 이렇게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시간을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족이 길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금일간, 지금부터 이제 신금일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볼게요. 자, 신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금일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둘 다 이게 이제 금의 기운이죠. 금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뜻하잖아요. 가을이면서 목화는 양의 기운, 금수는 크게 봤을 때는 음의 기운, 그렇죠? 가을이면서 음의 기운이면서 뭔가 결실을 맺고 하락하고 뭔가 정리를 하는, 분별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경금과 신금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죠. 일단은 둘 다 가을이다.
가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초가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신금은 늦가을, 가을에 완전히 만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금은 우리가 보통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근데 신금은 열매 속에 어떤 그 씨앗 또는 씨종자 라고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좀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요. 가지에 이렇게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감이 이렇게 주황색의 감이 열려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경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안에 까보면 이렇게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요 씨앗을 우리가 신금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면서 신금은 뭔가 조금 더 좀 소중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 이 신금하고 자수와의 관계는요, 자수도 씨앗이거든요. 씨앗의 모습인데 요게 또 이 신금 자수는 장생의 12운성으로는 장생의 관계입니다. 천간에서의 어떤 이미 완성된 보석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아주 소중한 것을 이제 신금에 비유하자면 지지에서는 자수가 어떤 가장 그 응축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열매에 비유하자면 뭐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경금은 우리가 재련 그러니까 원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석. 재련 안 된. 근데 신금은 이미 재련된 보석이나 우리가 기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련된 완성품이죠. 완성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뭐 좀 특징이나 성정, 심리 그런 것들은 이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은 조금 신금은 우리가 또 칼이라고 합니다. 칼날. 그쵸? 날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금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좀 예민하다. 그쵸? 좀 예민한, 까칠한. 좀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금은 좀 무딘 느낌인데, 신금은 좀 샤프합니다. 샤프하죠. 샤프하다. 샤프하다는 것은 이렇게 좀 날카로우면서도 뭔가 맺고 끊음이,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좀 확실한 그런 성품이겠구나. 그리고 이 시종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음 해에 시종자로 쓸 아주 괜찮은 시종자와, 아니면 이 이제 열매 있잖아요. 열매. 그냥 우리가 먹고 씨는 버리는 그런 열매로 나누는 어떤 분별, 분리,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카리스마 있게, 그쵸? 어떤 그런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금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미 보석이잖아요. 보석. 나는 소중한 보석이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그쵸? 그러면서 이 신금일간은요, 또 자기 애, 응? 자기 애가 되게 갑니다. 나르시즘 이런 얘기를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해서 자존감 매우 강합니다. 어디서 무시받거나 나를 조금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하는 데는요, 정말 자존감 상해합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또 갚아주겠다. 신금의 마음에 한번 생채기가 나서 딱
먹으면 이 우리가 동판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막 새겨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저거 언젠가 나 한번 쪽 줬지, 나 창피해졌지, 나 힘들게 했지, 내가 언제 한번 갚아주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날카로운 네 마음속에 이 칼날로 새겨가지고 간직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 뒤끝 있다 하는 어떤 일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는 뭐 저는 신금일간인데 무딘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통계의 학문이고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주를 볼 때 일간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닌데 이런 천간 간지의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거고 대체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금 자체는 금이잖아, 금. 금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골드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골드. 그쵸? 실버는 은이고 흰색으로 색깔은 흰색으로 따지면 이게 또 실버, 은인데 금은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다. 그래서 이 신금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전의 논리라든가 보석 같은 조금 가치 있는, 나는 가치 있는 것 또는 나는 그런 사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선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이제 정확한 용어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쁘고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어떤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일주가 되겠고, 직업적으로 보면요, 좀 명쾌하게 분리나 분별할 수 있는 세무나 회계, 금전적인 금융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치밀하거나 세밀 디테일한 분야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금은세공이라든가 반도체,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글자냐면 현침살의 글자입니다. 현침, 뾰족하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뾰족하잖아요, 신금이. 그래서 현침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그림, 붓으로 그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설, 언론이죠, 펜을 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쵸, 이게 법무계통도 신금 일간, 그 다음에 미용, 뷰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직업적이나 그런 성격이나 성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 일간, 그러니까 경금 일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금 일간은 글자 뭐 천간으로 보면요, 신금 일간은 완성된 보석이잖아요. 완성된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화는 반기고 정화는 꺼린다. 병화는 이게 이제 정관이면서 이게 병신합을 하죠. 그러니까 병화는 빛이거든요. 빛. 반짝반짝 빛나서 이 정화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라 신금은 병화를 상당히 반깁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게 열이거든요, 열. 경금은 정화를 반기고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이 열로서 우리가 포항제철이든 어디 뭐 현재제철이든 가면 뜨거운 열로서 이 원석을 녹여서 쓸모있게 만드는데, 신금은 이미 금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열이 가해져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열을 이제 우리가 그
가하게 되면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 또는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정화는 꺼린다. 정화는 이제 평관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도세족이라는 사주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석을, 그쵸? 보석을 물로 씻는다. 그쵸? 더 이제 깔끔하게 하게 한다 해서 이 임수를 반깁니다. 물상적으로는. 개수는 약간 덜 반긴다. 물론 개수도 이 신금을 씻어내는 수의 기운이 있지만, 이 개수는요 우리가 습기, 비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신금을, 그쵸? 신금 보석이나 이 금은을요 녹슬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임수 같은 경우는 고여 있는 물이 큰 물이기 때문에 신금을 이제 씻어내는 어떤 물로서는 상당히 이제 괜찮다. 그래서 신금은 이 임수가 상관의 모습이거든요. 개수는 식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 반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반기긴 하는데 그래도 임수보다는 약간 덜 반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신금 자체가 이미 빼어난 보석이기 때문에 신금일간 갖고 계신 분들이요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금일간이 어떤 이런 물상적인 어떤 그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신금일간의 어떤 이제 심리, 십성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심리는 우리가 십성을 가지고 심리를 이제 분석을 하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MBTI라고 하는 인간 성격 유형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심리, 겉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나는 표면 심리가 있고, 이제 속심리죠. 이건 내면적으로 나의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 심리를 보는데, 자, 신금일간은 음간이니까 겉심리는요 경금일간 기준으로 신금을 봤을 때, 그럼 이것은 겁재죠. 겁재. 그 다음에 속심리는 간목일간 기준으로 신금을 보니까 정관의 어떤 심리.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신금일간의 심리가 어떻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겁재는요 지기 싫어한다. 경쟁,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호승, 이기는 걸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욕심, 그쵸? 그 다음에 투쟁,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자존감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 언젠간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이겨서 갚아주리라 하는 겁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금일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나중에 몇 배로 들어오니까. 자, 속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건 지킨답니다. 지킬 건 지킨다.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막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주고 해야지 좋아하지만, 속으로는요 맺고 끊는 게 확실합니다. 맺고 끊음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틀,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신금일간이 대략 어떤 이 심리나 성격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요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벌써 한 25분이 지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신금일간의 계묘년 2023년의 운세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금일간한테 이제 십성적인 물상과 십성적인 거를 이제 물상적인 걸 봤는데, 십성적인 모습으로 보면 천간으로는 식신, 지지로는 편재면서 12운성으로는 절지의 기운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묘년이라는 2023년이 자체 간지는요,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 식신의 어떤 이 십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 계수는 묘목에서 장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요렇게 묘목은 또 12운성적으로 장생의 기운을 뿜뿜 해주니까 수생목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계묘 간지 자체는 이게 천을귀인의 간지입니다.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이 되게 고급스럽고 밝고, 내가 열심히 잘 하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지가 계묘년의 간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금일간한테 23년이 식신생재의 기운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식신생재. 식신이라는 것은 내 활동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활동, 그 다음에 내가 기술, 일을 해서 편재적인 어떤 정제도 아니고 편재니까요. 유동재산, 그쵸? 재미, 사업성, 그 다음에 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는 어떤 해겠구나.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 상관은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어요. 남의 시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상관인데, 식신은요, 내가 좋아서, 자기 유희성이 있는 이 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럼 이게 신금일간한테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의 정제의 운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관은 이것저것 내가 봄이 왔으니, 그쵸? 그리고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왔고, 정제면서 이제 이게 태지의 기운으로 들어왔던 거죠. 뭔가 시작하는 기운으로 들어와서 임목의 어떤 이 생지의 기운으로 이것저것을 조금 벌렸다. 그쵸? 이렇게 해자축의 3년간의 기해 경자 신축의 기운을 가지고, 그쵸? 이 어떤 지지에 있던 식상의 기운을 천간으로 내가 준비했던 걸 좀 드러내겠다. 하지만 드러내는 모습은 좀 상관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내가 하나를 가지고 뭔가 묘라는 왕지에 편재니까 이것저것 내 영역도 확보를 하고 역마적인 기운으로 재미있게 해서 조금 내가 결실을 보겠다. 그쵸? 그런 운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행인 것은 이제 식신 생재하는 어떤 이 식신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과정. 그러니까 무작정 신금이 묘를 봐서 이 편재적으로 뭔가 결실을 보겠다. 단순하게 과정 생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내가 식신이라는 과정이나 일 기술을 통해서 편재적인 어떤 재미와 큰돈 결과를
얻겠다 하는 그런 기운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식신생재하는 기운이 이제만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이 식신이 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 편재가 또 금금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또 작동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좀 체크해야 될 점은, 편재운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수생목을 하니 이 묘목 편재의 이제 종점이라는 거나, 종점, 이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편재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는 과정이라고 하는 계수를 거치지만, 이 신금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민하고요, 까탈 스러운, 우리가 한난조습으로 따지면 상당히 조한, 이게 이제 건조한 거거든요. 건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인정 없다, 메말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운에 계묘라는 것은 이게 수기운이고 목기운이면서 이 묘목도 상당히 이제 습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한 기운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일간은 전부 다 음이잖아요. 계묘 전부 다 음이니까 음적인 것은 상당히 실리를 따진다는 겁니다. 실리. 나한테 손해보거나 나한테 조금 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분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작동될 수가 있는데, 이 신금이 묘를 본다는 것은요, 이게 절지거든요. 이게 끊을 절이야. 끊을 절.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날카로운 칼로 어떤 이 화초라고 했죠. 화초를, 이런 화초를 자른다. 아주 그냥 예리하게. 그러니까 가차없이 칼에다가 물을 좀 묻힌 거죠. 우리가 망나니가 이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목을 칠 때 입에다가 물을 뿜은 다음에 칼날에다 푹 하고 붓고 나서 이제 목을 치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차없이 자르기 위해서 식신행자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절제라는 것은요, 이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재적인 이익을 얻고 재미를 얻고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과정이 나한테도 아픔, 충분히 동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통스럽고 좀 처절한 이 내포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그런 편재를 얻음으로써 누군가한테는 아픔 동반 처절함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편재적인 어떤 큰 재미와 사업과 큰 돈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걸 뺏긴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왜냐면 이 세상은 음양이 공존하니까 나한테 양이 플러스가 되면은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편재는 또 우리가 횡재수가 돼요. 횡재수. 단순한 횡재라고도 뭐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편재라고 하는 묘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횡재수가 있다는 것은요, 이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라. 그쵸? 요런 어떤 개념을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운이에요. 신금일간한테 식신생재는요, 내가 활동해서 큰 돈 벌고 결실을 보고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지, 이게 신금은 묘에서 절지거든요. 기운 중에 12운성 기운 중에
아주 약한, 뭔가 끊어내는, 끈을 끊어내는, 그 다음에 리셋, 좋든 싫든 끊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끊어내고 다시 시작해야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신금이 묘목이라는 편제를 취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에 따른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신금일간 분들은 물론 좋은 운입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에요. 활동적이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운이 아니에요. 식신생재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내서 내가 활동적인 그런 십성이거든요. 이게 관성이나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인 어떤 그런 십성이라면 식신생재 자체가 겉으로 드러내고 활동하고 결실을 얻고 하는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한 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식신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식신운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게 천간이잖아. 천간은 활동입니다. 식신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표현 표출. 신금일간이 뭐 일지나 다른 전체적인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계면에는 내가 뭔가 자꾸 드러내서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식신은요, 편관을 제압하는 십성입니다. 이거를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식신제살.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 천간이니까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신금일간한테 예를 들면 정화가 편관이잖아요. 편관을 수국화로 제압을 해서 편관의 고통이나 흉이나 구설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어떤 운이라 상당히 이제 길한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신으로만 보면 여자분한테는 자식의 기운이죠. 자식이 겉으로 드러나서 뭔가 활동하는 모습이구나. 자식이 집에만 있었다, 취직도 못했다 하면 자식이 뭔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활동하는 운이고, 천을 귀인의 장생의 식신의 활동이니까 자식의 활동성도 증가한다, 좋아진다. 식신 천을 귀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남녀, 이성, 연애운으로 먼저 좀 잠깐 보면,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 편제가 들어왔잖아요. 편제. 그러니까 여자와 어떤 인연이 닿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에도 신금일간은 좋았어요. 이 정제가 인목으로 들어왔고, 이게 천을귀인, 신금한테는 인목이 천을귀인이잖아요. 천을귀인에 어떤 그런 여자가 들은 거예요. 상관적으로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하는 그런 여자가 이제 왔었는데, 올해는 묘목의 왕지, 그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도화적이면서 편제적인, 활동적인 귀인, 천을귀인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금일간한테는 여자의 기운이 들어왔지만 이 22년도에 만난 이 편제 절지의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12운성도 같이 보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때에 만났던 22년도에 만났던 아니면 뭐 그 전에 만났던 분들 뭐 이성이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던 여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천을귀인적인 모습으로 잘해준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절지의 어떤 운이기 때문에 건강적인 여자친구나 부인의 편제가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조금 염려가 되니까 건강관리나 건강체크, 신체 검사 이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 여자분들한테는요 이 관성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천간으로 식신은 이 평관을 제압을 하고 병화인 정관을 좀 구름으로 가리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식신이라는 것은 정평관을 한테 이게 행동으로 어필 하면서 뭔가 이제 고치려고 하는 운도 됩니다. 그리고 잘 해주는 운도 돼요. 잘해준다. 재성이라는 것은요 관성을 생하잖아요. 편제는 여러가지 도화적인 모습으로 관성을 생하는 십성이니까, 식신생재라는 것은 여자한테도요 이제 사주 원국에 관성이 있냐 없냐를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식신생재하는 것은 남자한테 말로써 활동으로서 고칠 건 고치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선물도 주고 밥도 잘 해먹이고, 결국에는 재생관 하잖아요. 그쵸? 애교 부려서 어떤 이렇게 잘 해주는 모습도 되는데, 이게 또 편제라는 것은 여자한테는요 이게 편제가 관성을 생하는 거잖아요. 관성을 생하는 것은 우리가 시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또는 시댁의 기운이 내가 활동해서 시댁도 위한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지지의 어떤 뭐 화평충 파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다 하는 것은 일지를 봐야 돼. 일지나 이제 연월일시 지지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또 시댁이나 시어머니 기운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하고의 인연은 동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십성적인 이제 모습으로 신금일간을 이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금일간이 이제 개묘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식신과 편제의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천간은 생극제화를 이제 주로 읽어주고, 천간과 지지도 생극제화를 본다. 하지만 천간과 지지의 어떤 운동성은요, 기본은 12운성, 그 다음에 이제 통근, 뿌리가 있느냐, 그쵸? 이걸 가지고 천간지지를 보는데, 생극자화를 봅니다. 이게 이제 식신생재에 이게 천간과 지지의 생극자화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 그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 통근이라는 것은요, 이 개수가 지지에 어디에서 올라왔는데, 이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있는 지지는 자수하고요, 축토하고요, 진토, 그쵸? 자는 임계라는 지장간 들어있고요. 축은 개신기,
지는 을개무. 그러니까 요렇게 지장간에 개수가 들어있는 지지는 12지지 중에 자수, 축토, 진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일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축토밖에 없죠. 신축. 자수나 진토는 일지에는 못 들어오고요. 뭐 연, 월, 시에는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투간을 하면 이 식신적인 모습이 지지에 있던 게 드러나서 쓰인다.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사건 사고의 형태는요, 이 묘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묘와의 관계를 보면 자수, 축토, 진토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식신적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서 잘 쓰인다. 개수가 정확하게 뿌리를 내린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수나, 그쵸? 해, 자축,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수가 아니고 임수가 들어있는 것은 해수가 있죠. 해수는 무, 갑, 임이 있고, 또 해, 자, 축, 신금 같은 경우도 신, 무, 임경 이렇게 들어있죠. 임수도 자기의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수하고 같은 수의 글자이기 때문에 자수나 축토나 진토만큼 정확하게 그 사건 사고가 천간으로 올라오진 않지만 그 뿌리가, 개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건 상관이죠. 상관 둘 다. 임수는 상관적인 게 식신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누구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또 있어요. 그중에 생극자를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신금하고 어떤 이 작용을 하는 뭐 갑월병정 무기경신 인계 십천간이 모두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긴 하는데 가장 큰 작동을 하는 글자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그거부터 따져볼게요. 일단은 무토가 있다. 무토가 뭐 월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토는 이 신금한테는 이게 정인의 모습입니다. 정인. 식신이, 개수 식신이 들어와서 이게 천간을 합을 해요. 천간 합. 그러면 합은 묶인다. 묶여서 쓰일 수도 있고, 뭐 합거될 수도 있고, 합반될 수도 있고, 합화될 수도 있다. 합화 같은 경우는 월지의 무호다. 그러면 무게합, 화하니까 화해서 그 기운이 세력을 얻어서 정말 화는 관성이죠. 관성의 기운으로 잘 어떤 합화돼서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오하나, 그쵸?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토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무미는 없고. 그러니까 무호 정도가 이제 가장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무술 같은 경우도 술토도 안에 정화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화기운으로서 크게 동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정인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게 식신이 들어와서 합을 해서 천간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묶여서. 자, 이게 뭐냐면 정인이라는 것은, 아이고. 자,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활동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내 공부 플러스 또는 자격, 내 생각, 이 어떤 기술적인 활동, 일,
내가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용 자격증이라든가 무토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죠. 토니까 중개하는 이런 자격증을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식신하고 합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브랜드, 타이틀, 회사의 관성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모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무토가 있다면, 월간에 있다면 내 일 자격, 어떤 그 회사 직장 운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육친적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또 일을 하셔서 돈을 버는구나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정의는 문서잖아, 문서. 집문서, 땅문서 뭐 이런 것들이 식신하고 이제 묶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서가 어떤 활동적인, 식신은 관성을 극하는 기운이니까 이 관성을 극하면서 나한테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제대로 쓰일 수 없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식신이 들어서 이 무토 정인을 묶어버리니까, 묶어서 잘 못 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아파트가 떨어지고 뭐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 식신이라는 기운을 이제 떠나서 개수가 들어와서 무게합으로 묶어서 이 정인의 쓰임을 잘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게 무토가 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그렇죠? 아니면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어떤 내공, 생각들이 식신과 합해서 이게 쓰일 수도 있다. 자식이 취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취직해서 어딘가 묶여서 열심히 일한다. 회사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게합, 합은 좋고 뭐 극충은 나쁘다라고 이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쓰인다, 뭐 나쁘다. 근데 십성적으로 보면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인도 길신이고 식신도 길신인데, 길신이 묶여서 제대로 못 쓴다, 답답하게 쓰인다 하기 때문에 조금 길보다는 흉으로 볼 수도 있다. 그쵸? 이게 이제 나중에 격공용신을 강의를 할 텐데, 이 정인격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격이 묶이는 거니까 용신 합거의 개념으로 묶여서 쓰이는데 답답하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토는 일단은 천간에 식신과 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간의 생각자를 본다면. 자, 그럼 무토만 있느냐? 기토가 있으면 어떨까? 기토. 자, 기토가 있다면 일단 자, 기토다, 기토. 이건 편인이죠. 식신이, 자, 그러면 편인하고 식신이 있네. 선생님, 이거 편인 있는데 식신 들어왔으니까 이거 편인 도식인가요? 편인 도식입니까? 편인이 있다고? 자, 편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흉신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은 뭐 기발한 생각, 조건적인 생, 약간 부정적인 어떤 받아들임, 뭐 그 다음에 문서도 약간 삐딱한 문서, 학문이나 공부도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치우친 공부 뭐 이런 게 뜻하긴 하는데, 그리고 식신은 기본적으로 토극수를 하잖아요. 토극수. 자, 토극수를 하는데, 이렇게 편인이 있을 때 식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편인도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편인도식의 정확한 의미는 편인의 기운이 강하거나 들어와서 식신을 없는다, 그쵸? 밥그릇을 없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잖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 아이디어, 약간 조건적인 어떤 받음이 있었는데, 이게 운이 강합니다.
왕국보다. 우리가 이걸 군주라고 하거든요. 왕이 들어와서, 왕의 어떤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의 식신으로 토국수가 아니라 수국토의 어떤 생극제화를 약간 역행하는 모습으로 활동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와 자격증만을 갖고 있었는데 너 그 자격증 안 쓰고 갖고 있지 말고 활동적으로 조금 쓰라. 이 기토를 자극을 해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기운이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뭐 이제 궁성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걸 이제 같이 읽어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기토, 무토기토, 인성이 식신의 자극을 받아서 무토는 묶이고 기토 편인은 어쨌든 쓰일 수가 있다. 이걸 겉으로 드러내서 활동적으로 내 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강 좋아진다. 건강 좋아지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수가 있는데 천간에 기토운이 들어왔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기해년이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식신이 있었는데 이제 편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신운을 편인이 도식을 하는 거를 보고 이걸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합니다. 반대적인 성향이 있을 때. 이해되시죠? 또 무기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개수는 아까 식신은 이 정화, 이 편관이죠. 편관을 이렇게 수국화해서 식신제살. 어쨌든 편관은 우리가 다스려서 쓰여야 되거든요. 제화3법, 식신으로 제살, 식상으로 뭐 제살하든지, 아니면 이제 양간 같은 경우는 양인으로 합사를 해서 그렇게 좀 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성으로 소통해서 살인상생, 살인소통으로 쓰이든지, 편관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식신운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편관은 일단 어려움, 고통, 구설, 힘듦, 뭐 아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식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식신운이 어쨌든 길합니다. 괜찮은 운이에요. 계묘년 운이라는 자체가. 이 식신이 또 약하냐? 천을귀인이면서 장생의 어떤 활동성, 뭐 이렇게 배품 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식신은요 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배품, 봉사. 내가 이 나의 고통, 그쵸? 사회의 고통, 정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 자식이 될 수 있지만, 연월에 있는 편관은요, 우리 사회적인 힘듦, 사회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통, 내 직장의 어려움을 뭔가 배품, 봉사해서 내가 자원봉사해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모습도 돼요. 무료급식소 가서 내가 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방범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를 내가 해서 그런 거를 뭐 조금 어려운 배품을 해결하겠다. 그쵸? 무료급식소 일하겠다. 그리고 내 몸으로 힘든 걸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우리가 헌혈, 활동으로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세상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유니세프 활동 같은 걸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겠지만, 지금 전쟁 나 있는 그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아니면 지진한 곳에
어려운 이런 곳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평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병화. 병화 정관은. 자, 식신이 정관을 이렇게 이제 수국화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정형화된 틀을 좀 제대로 바꿔보겠다 행동으로, 편관은 내가 제압을 해야 되지만 정관은 나를 보호하고, 뭐 안정적인 직장이면서 또 병신합으로 신금은 병화를 엄청 좋아하고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신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안정된 회사인데 왠지 조금 재미없어. 그쵸? 그래서 좀 다른 일을 해볼까?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목욕의 기운이잖아요. 또 병묘. 신묘는 절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재미를 찾기 위해서 무료한 직장 생활에, 뭔가 재미를 찾아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시작해볼까 하는 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천간으로 이제 특히 뭐 식신, 상관이 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쵸? 작년 같은 경우에 신금한테 병화가 있었으면 이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내가 이직해볼까, 다른 일 해볼까, 진로 변경 해볼까 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면 올해도 아직 그 기운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재미를 찾아서 뭔가 새로운 완전히 이제 상관이면은 정관을 뒤엎어서 강하게 극하지만 식신은 약간 이제 그 정관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작은 재미를 좀 찾아볼까? 천을귀인이니까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뭐 운동도 해볼까? 동호회 활동 해볼까? 뭐 이런 운으로도 재미를 찾아볼까? 그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병정한테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갑을목이다. 갑목이다. 을목이다. 자, 갑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제면서 을목은 이제 편제가 되겠죠. 식신생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있어. 재성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획득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그 과정 일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지로 묘목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갑목, 을목이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뿌리도 강하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묘에서 제왕의 기운이고요. 엄청 왕성하죠. 을목은 골록의 기운이기 때문에 식신생제를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결실을 맺으려고 활동하고 움직임 좋아서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하는 어떤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금 자체가 묘의 절지로서 이게 끊어내는 기운이거든요. 상당히 약합니다. 그쵸? 건강. 재성을 열심히, 이것도 내 기운을 빼는 거, 갑목도, 그쵸? 금금목 빼는 거, 여기에 또 식신생제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제다신약으로 무리,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어서, 그쵸? 자꾸 결실을 맺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지니까 끊어진다는 거죠. 절명할 수도 있어. 갑자기 쓰러졌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목표 갖고 뭐 결실도 이뤄내는 거죠. 결실도 이뤄내고 뭔가 이 재성에 뿌리가 있어서 강하게 된다고 하지만 나 신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지에 뿌리가 되는 글자가 어떻게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강하게 설기하는 내 힘을 빼는
그런 운이면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띄우지 말아라. 조금 쉬엄쉬엄 해라. 너무 재미있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방에 훅 가는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갑을 뭐 갑목이 하나 있든 을목이 있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갑을 병정 무기, 자 경금 신금이 있다. 그럼 비견 겁재. 그러면 어쨌든 이 모습은요, 천간에 식신운이 들어왔을 때 비견겁재는 이 비겁과 함께 나도 금생수하죠, 경금겁재도 금생수하죠, 비견 신금도 금생수하죠. 이것은 여럿이 하나의 일을 도모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동업이 될 수도 있어요. 동업. 꼭 동업이다라고 딱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어떤 같은 어떤 걸 해서 편재인 목표나 결실이나 목표나 큰 돈이나 사업성을 읽을 수도 있는 모습이 되고요. 또 아니면 내가 떡볶이집을 차렸어. 근데 내 옆집에 떡볶이집이 또 생겼네? 그 옆집에 또 생겼네? 경쟁자네? 그런데 손해볼 줄 알았는데 웬걸 떡볶이 거리로 이게 윈윈해서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떡볶이 이 집 저 집 뭐 신당동 떡볶이집도 있고 국물 떡볶이집도 있고 진짜 핫한 맵떡도 있고 뭐 쌀떡도 있고 거기 가면 떡볶이 거리다 해서 여러 가지 식신 먹을 걸로 인해서 이 편제를 얻는 어떤 모습이죠. 이런 것으로 동업이나 협업 아니면 특화거리 이걸 조성하는 운으로 무조건 군겁쟁제, 그러니까 많이 번 만큼, 그쵸? 이 신금이 금생수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해서 수생목을 해서 편제를 많이 벌지만 경금도 나눠먹고 신금도 나눠먹고 나도 나눠먹고 하는 어떤 나눠먹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대운이나 세운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동업이나 협업하는 경쟁업 가게나 좀 봐야겠지만, 신금 혼자 일해서 한 달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하나씩 생겼어. 그쵸? 그래서 이 어떤 떡볶이 거리나 무슨 거리로 특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체 매출이 1,500만 원이 매출이 났어요. 그런데 신금 겁재는 한 600만 원 가져가고 700만 원 겁재니까, 그러면 나는 400,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비견도 400, 그럼 이게 1,500만 원이죠. 합쳐서 혼자 할 때는 3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해서 내가 뭔가를 1,500만 원을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겁재는 700 그래도 가져가고 내가 혼자 벌었을 때보다 플러스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700만 원을 먹고 싶지만 겁재가 있다면 그거는 사주적으로 겁재가 더 전투력도 세고, 그쵸? 더 욕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한다. 내가 내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이 이렇게 좀 많이 생겼다. 그러면 편의점이 전부 다 그 물건 팔아서 식신은, 그쵸? 사람들 사 먹게 해서 먹게 사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럴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300만원 벌었는데 이거를 100만원씩 3등분해서 나눠 가져서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편제의 재화가 어쨌든 전체 매출이 이거 늘어나서 300만원이 크게 늘잖아. 400만원 벌었다. 저 전체 세 가게 해서.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벌었던 돈에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군겁쟁제의 모습도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식신으로 이제 생활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겠죠. 단순하게 이거는 이렇다 해서 돈 더 많이 번다 아니면 뭐 군겁쟁들은 뭐 돈 많이 못 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런 패턴이나 기운은 읽어내지만 실제 그 사람이 떡볶이를 하고 있는지 무슨 뭐 불고기 거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곱창 거리를 해서 거기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어쨌든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 묘라는 운은요 편제지만 절지기 때문에 기운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힘있게 잘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서 할 운은 아니에요. 어쨌든 약한 운이라는 거죠. 경금이든 신금이든. 경금은 태지, 신금은 절지니까 도찐 개찐. 그래도 경금은 태지니까 조금 희망적이죠. 뭔가 잉태해서. 근데 절지는 끊어내야 되는 기운이니까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임수나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임수는 상관이 될 것이고 식신은 개수는 식신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상관만 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 또는 투잡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식신의 장생의 천을귀인이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아이템, 일, 활동성이 드러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변경도 될 수 있고 작년에 엄청 강하게 왔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신생제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일들로 이렇게 투잡이나 새로운 일로 해서 식신생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 하지만 이럴 때는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건강 조심. 돈 많이 벌고 일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 3개씩 하고 2개씩 뭐 하고 해서 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늘 조심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절지니까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안 돼서 밤에 대리운전 하겠다. 편의점에서 알바 하겠다. 그쵸. 식신 상관 다른 일 더 하겠다. 근데 어쨌든 내 힘을 전부 다 설기시키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니 조심해야 된다. 돈도 좋지만 재미도 좋고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천간의 생극자를 우리가 조금 가불병정 무경신 게 다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운성적인 면을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강의가 너무 장황하다. 뭐 가불병정 무경신 게 전부 다 이런 포맷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 차원에서는 한 번씩 짚어는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자 예를 들면 12운성을 봉법이나 가장 기본이 봉법이죠. 일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인종법 그 다음에 좌법 그 다음에 거법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눌 수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근데 제 12운성 강의를 한 30일간 걸쳐서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봉법, 민종법, 좌법, 거법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10천간을 한번 써보자. 갑, 을, 병, 정, 무, 기,
신 임계가 있다. 그럼 계묘년에 이 묘라는 글자가 이게 대세잖아요. 그럼 이 계묘년의 묘라는 글자에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의 각각의 12운성 기운을 한번 도출해 보자고요. 자, 갑목은 제왕, 을목은 걸록, 그쵸? 병화는 목욕, 정화는 병, 무토는 화투동법으로 무토도 목욕, 기토는 병, 경금은 태, 신묘는 절, 임수는 묘의 사지, 계수는 장생의 기운을 이제 띈다. 그러면 신금 일간을 기준으로 갑을병정 무기영신의 십성을 보자고요. 자, 신금이 갑목은 정제죠. 을목은 편제. 자, 병화는 정관. 정화는 편관. 자, 무토는 정인. 기토는 편인. 경금은 겁재. 신금은 비견. 임수는 상관. 계수는 식신. 이렇게 바로 십성이 딱딱딱딱딱. 이제 저도 안 나왔었거든요. 저도 안 나왔는데 하도 이게 반복 숙달이 중요해요. 반복 숙달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십성이 이렇게 뭐 금생수 하는데 음양이 뭐 같으니까 뭐 식신이고 다르니까 상관이다. 이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고 12운성도 마찬가지. 12운성도 12지지에 따라 천간의 12운성을 이제 바로바로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워낙 반복 숙달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해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10성과 12운성이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날이 꼭 오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이게 가장 강한 기운, 이 묘의 계묘년에는 갑을목이 일단은 편제나 정제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힘을 받고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편제는 말 그대로 뭐 현금이잖아. 현금의 유동성이 강하게 힘을 받아서 쓰이겠다. 제왕 걸록으로.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재성이 여자면서 부인이면서 목표감, 현실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아주 강하겠다. 와이프한테 막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쵸?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 나는 묘한테 나는 누구예요? 그쵸? 이 경금, 신금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신금 남자는요, 부인이나 여자친구한테 까불면 안 돼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나는 정말 끊어지는 기운이다. 근데 재성은 제왕과 걸록의 기운이다. 게임이 안 돼요. 무조건 져줘야 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정관하고요. 이 정인은 목욕의 기운으로 약간 시작하지만 사치 겉모습을 드러내고 불안한 기운으로 동할 수가 있다. 편관과 편인은 병지의 기운으로 조금 편관과 편인은 일단은 뭐 흉신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신 내가 뭔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일이나 기술들은 장생의 힘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고 도움도 받고 하는 기운이고, 상관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정관을 고치려고 하거나 하는 기운은요 그닥 강한 기운이 아니니까 조금 수성해라, 지켜라. 진로나 직업 변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신금 일간한테는
절퇴지가 이렇게 22년, 23년 절퇴지의 기운이거든요. 절퇴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끊어내고 하고 싶었다 그러면 조금 기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운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차라리 이때 20년, 그쵸? 그러면 경금이 이제 겁재가 장생을 받고 신축, 나는 양지에 올라선 기운이다. 그러면 이때 준비를 해서 이때 뭔가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24년, 25년 때가 괜찮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성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신진, 근데 요때는 또 이제 임묘되니까, 그쵸? 신사는 사지고 요때부터 이제 기운이 조금씩 강해지는 시기니까 신금은 그냥 너무 일 벌리거나 막 활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가면서 건강도 생각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2운성적인 이제 기운은 그렇고 또 사주를 보는 도구 중에 12신살 있죠. 12신살. 자, 12신살 먼저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요. 연지 기준으로도 봅니다. 기본은. 자, 신금하고 요 일지에 들어올 수 있는 지지는 뭐가 있어요? 해, 묘, 미. 그쵸? 신해, 신묘, 신미일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지나 연지. 띠죠, 띠.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나 신해, 신묘, 신미일주한테는 요 묘목이라는 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유축, 요거는 이제 목이죠. 사유축은 금이고, 신사, 신유, 신축 일주한테는 이게 이 묘라는 글자가 제살로 들어옵니다. 제살의 기운으로 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띠나 유는 닭띠나 축소띠, 그쵸? 한때 제살. 그러니까 장성살 먼저 보면 장성살은요, 일단은 이게 12운성적으로는 제왕의 어떤 심리나 힘의 세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강한 기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중심이 될 수 있는, 내가 중심이 되는 기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총대를 매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쵸? 중심이 되는 어떤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나 뭐 그런 곳에 강한 중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될 수 있는 운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제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옥살이라고도 하죠. 수옥살.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행동이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그리고 제살은 포로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면 이게 상당히 머리가 영특해지고요, 영민해지고, 저 눈치가 엄청 빨라질 수 있는 운이기도 하면서 이게 투옥되거나 구속되거나 입원,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되는 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12신살적으로 보는 어떤 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라고 뭐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2신살적인 기운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금일간의 개묘년을 맞이하는 운세풀이 할 때 뭐 12운성, 12신살, 10성, 생극제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제 하나 남았죠. 지지.
합평충형 파해는 다음 시간에 일주별로 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묘미 사유축을 기준으로 우선 이제 합평충파해가 일주 2주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